반갑습니다. 코인왕입니다. 자, 금일은 XRP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면서 XRP 제가 말씀드린 라인에 지금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인을 지금 버텨줘야 되는 상황인데 라인만 버텨준다면, 이 지지 구간만 버텨준다라고 하면요, 어느 구간까지 갈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 요 구간이죠. 왜냐면 이전에 이 구간이요, 굉장히 매수매도 공방전이 많이 벌어진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항대를 넘어가면서 급등 케이스를 보인 케이스고요. 여기서는 이 지지라인을 이탈하면서 하락세가 커진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갔을 때 이 구간까지는 다시 또 확인하려고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슈가 있어야겠죠. 이슈. 자, 어떤 이슈가 있을까? 제가요, 사실 이 라인 때부터 계속 추천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굉장한 저평가 구간입니다.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공매도 때문에 눌린 상황이거든요. 공매도 때문에 눌린 상황인데,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구간부터 공매도가 청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평가구간에 다시 왔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구간까지는 다시 노려볼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분들은 매도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전쟁이요,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 코인 시장 자체가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이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비트코인이 올라갔고 밈코인, 알트코인들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 금과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도 이 당시에 비트코인이요, 23%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에서 다시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코인 시장 자체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봤을 때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트코인 자체가요, 때로는 안전자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험자산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아직까지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가 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자, 그리고 제가 ETF 시장을 봤는데, 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ETF 같은 경우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다. 자, 기관의 ETF의 특징이요, 위아래 둘 다 베팅이 가능한데, 기관 같은 경우 상승의 베팅을 두고 들어왔어요. 자, 따라서 왜 들어왔나 이렇게 봤더만, 트럼프 대통령이요,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을. 따라서 자, 미국 내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대략적으로 한 1경 8천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주로 이제 주식이라던가 채권 쪽에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인시장에도 들어가라. 자, 그러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던 부분이죠. 자, 따라서 여기 보시면 1경 8천조 원 규모의 미국 퇴직연금 시장이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백악관이 관련 규제안 최종 검토를 마치면서 연금 내 가상자산 편입이 제도권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러한 이슈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2139원까지 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조금 더 뭔가 부족해요. 조금 더. 자,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을까 또 봤더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은행권들은요, 이제 바젤 위원회의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젤에서 정한 위험 가중치 1250%의 위험 가중치를 떠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이 위험 가중치를 다 떠나야 되고 그만큼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이 바젤이요, 위험 가중치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이제 코인을 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코인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까지 봤을 때 충분히 이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을요, 제가 목표가로 좀 지정을 해드리고요. 그럼 이 구간을 자, 매수가로 지정을 좀 해드립니다. 만약에 이탈하면 이제 밑에 구간에서 요 라인대입니다. 요 라인대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대로 움직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더군다나 자, 원칙도 정말 중요한데 이 원칙이 뭐냐면요. 목표가 도달 시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밑으로 빠지면요. 추매 구간에서 추매를 들어가잖아요. 원금 회복 시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과 원칙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XRP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제가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XRP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